평생 우울증을 달고 살았던 대통령 링컨이 당신에게 전하는 말. 혹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거우신 적 있으세요?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이 우울한 기분, 나이 들면 의뢰오는 건가? 이 말이 남 이야기가 아닌 분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사람은 평생 우울증을 달고 살았던 사람. 2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선거에서 여러 번 떨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기도 했던 사람. 그런데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사람.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오늘 저는 링컨의 위대한 업적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퇴직 후 무기력해진 당신에게,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무너진 당신에게, 새벽에 혼자 눈물 흘리는 당신에게 링컨의 삶이 건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한마디, 우울증은 나약함이 아니다. 내가 걷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뒤로 걷지 않는다.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은 평생 우울증을 앓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심각한 임상 우울증이었어요. 20대에는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 칼과 면도날을 그에게서 치워야 했을 정도였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9살에 잃었고 사랑했던 첫 번째 여인인 루툴리지가 22살에 세상을 떠났고 사업은 2번 망했고 선거엔 8번 떨어졌어요. 실패와 상실이 끊임없이 쌓였어요. 그럼에도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울증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안고 걸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많으신가요? 그게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 역할의 상실,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험들이 쌓이면 마음도 당연히 흔들려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윤상철 씨는 40년 가까이 은행에서 일하셨어요. 항상 단정했고 항상 씩씩했고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믿으며 사신 분이에요. 58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상한 게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졌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TV를 틀어도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가족한테 말하기 창피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나. 돈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6개월을 혼자 버티다가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 한마디에 윤상철 씨는 그냥 울어버렸대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이 데리고 간 곳은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노년 우울증입니다. 치료받으셔야 해요. 윤상철 씨는 충격을 받으셨대요. 내가 우울증이라고?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대요. 아, 내가 나약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병이었구나.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윤상철 씨는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같은 처지의 시니어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운영하고 계세요. 링컨도 우울증을 달고 대통령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부끄럽지 않아졌어요. 우울증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치료받아야 할 병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프면 도움을 받으면 돼요. 링컨도 그 무게를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앞으로 걸었어요. 2번째 한마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옳은가 하는 것이다. 옳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의 실패 목록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1831년 사업 실패. 1832년 주 의원 선거 낙선. 1833년 사업 또 실패. 1835년 약혼녀 사망. 1836년 신경쇠약으로 쓰러짐. 1838년 하원의장 선거 낙선. 1843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낙선. 1848년 연방 하원의원 재선 실패. 1849년 토지관리청장 임명 거부당함. 1854년 상원의원 선거 낙선. 1856년 부통령 후보 지명 실패. 1858년 상원의원 선거 또 낙선.
그리고 1860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당선.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배웠다. 그 배움이 나를 만들었다.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을 위한 데이터였어요. 손미경 씨는 55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평생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동네 골목 작은 공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너무 없었어요. 퇴직금 일부를 날렸고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어요. 내가 너무 무모했나?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2년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딸이 링컨 이야기가 담긴 책을 사다 줬어요. 선거에서 8번 떨어진 사람. 사업이 2번 망한 사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손미경 씨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한 번 실패했는데 2년을 누워 있었네.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카페가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반찬 판매. 처음엔 주문이 하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어요. 1년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어요. 지금 손미경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계세요. 링컨은 12번 실패했는데 나는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11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링컨의 목록을 다시 보세요. 12번의 실패 끝에 대통령이 된 사람. 여러분의 실패는 몇 번이세요? 아직 충분히 남아있어요. 세 번째 한마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내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다.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1863년.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매일 수천 명이 죽어가는 전쟁. 링컨은 그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링컨은 게티즈버그 전투 현장을 찾았어요. 수만 명이 쓰러진 그 들판. 링컨은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어요. 불과 272개 단어. 2분짜리 연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기억되는 게티즈버그 연설이에요. 우울증을 달고 실패를 안고 전쟁의 무게를 지면서도 272개 단어로 한 나라를 하나로 모은 사람. 여러분, 지금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건 터널 안에 있다는 뜻이다. 터널엔 끝이 있다. 최정자 씨는 70세에 남편을 잃으셨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 아침에 눈을 떠도 옆이 비어있고 밥을 해도 둘이 먹던 양이 나오고 TV 리모컨을 잡으면 남편이 좋아하던 채널이 생각나고 6개월 동안 거의 밖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목소리도 줄어들고 딸이 너무 걱정이 돼서 어느 날 엄마 집에 가보니 커튼이 며칠째 열리지 않아 있었어요. 딸이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잠깐만 나가요. 5분만. 억지로 나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어요. 최정자 씨가 그걸 보다가 갑자기 웃으셨대요. 저 새는 저렇게 열심히 사네. 그 웃음이 시작이었어요. 딸이 링컨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북을 틀어드렸어요. 평생 우울증을 달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최정자 씨는 한참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네. 지금 최정자 씨는 매일 아침 그 공원 벤치에 나가세요. 비둘기들한테 모이를 주면서 그 새들이 나를 기다리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됐어요. 오늘도 나가야 할 이유. 여러분, 지금 어두운 터널 안에 계신가요? 터널엔 끝이 있어요. 오늘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이유 하나가 당신을 밖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네 번째 한마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사람들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살 수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은 우울증이 심할 때 혼자 끌어안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 조슈아 스피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변호사 파트너 윌리엄 헌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 메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힘들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링컨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끌어안고 버티고 계신가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유독 혼자 버티시는 분이 많아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내가 약해 보일까봐.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링컨도 털어놨어요. 그 털어놓음이 그를 살렸어요. 박영수 씨는 평생 학생들 앞에서 강한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퇴직 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기였어요. 수술하고 항암을 하면서 박영수 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간병을 하면서도 무너지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 앞에서 항상 웃었고 자식들한테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대요. 6개월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몸이 먼저 쓰러졌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탈진입니다. 마음을 나눌 곳이 필요하세요. 퇴원하고 나서 박영수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 사실 많이 힘들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 지금 갈게요. 그날 이후 박영수 씨는 아들과 매주 한 번씩 같이 밥을 먹어요. 아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한 주를 버틸 힘이 생긴다고 하세요. 링컨도 친구한테 편지를 썼다는 걸 알고 나서 저도 연락을 했어요. 강한 척하는 게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힘들다는 말을 한 사람에게 해보세요. 자식이어도 좋고, 오랜 친구여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아요.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게 강한 거예요. 5번째 한마디, 우울한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역경을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진정한 성품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에이브러햄 링컨. 심리학자 조슈아 울프 쉔크는 링컨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링컨의 우울증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으면서 링컨은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노예들의 고통, 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고통,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 그 고통이 남일 같지 않았어요. 자신도 그 어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나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김순덕 씨는 50대 초반에 유방암을 경험하셨어요. 수술, 항암, 방사선. 2년의 치료.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이 나고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대요. 이 고통을 아무도 이해 못한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김순덕 씨는 암 환자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항암 중인 환자들 옆에 앉아서 그냥 손을 잡아드렸어요. 말 안 해도 됐어요. 저도 겪었어요. 그 한마디가 환자들한테 어떤 약보다 강했대요. 한 환자분이 김순덕 씨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와주시는 날에 치료가 덜 무서워요. 김순덕 씨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겪은 그 인연이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구나. 링컨이 우울증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이해했던 것처럼 나도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아픔들, 그 아픔들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힘이 돼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힘이 돼요.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링컨과 함께 걸었어요. 우울증은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것.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 링컨은 말했어요. 내가 걷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뒤로 걷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의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요. 멈춰도 괜찮아요. 다만 뒤로는 걷지 마세요. 마음이 힘드신 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금 혼자 힘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어요.